메이저리그의 작년 재무 성적은 좀 어떤가요? 작년에 좋았죠. 네. 상승세입니다. 요즘 야구 재밌어요. 나만 그런가? 특히 오늘은 이제 미식축구 리그 NFL 자료까지 저희가 들여다볼 거잖아요. 네. 내용을 좀 티징해 보신다면? NFL은 진짜 미쳤어. 그러니까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와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비주류 경제 이야기 긴 방학을 마치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아니 커뮤니티에 재용님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네. 반응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그러게요. 쉬는 동안 좀 뭐 하고 지내셨는지? 놀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강의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강의도 하고 뭐 좀 건강 관리하고 특히 이제 야구가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야구 시즌 이제 시작해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메이저리그 맨날 보고 그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즌 2의 첫 번째 주제 바로 야구인데요. 오늘은 김선우 해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김선우 해설위원님 하면 소위 이제 작두탄 해설 아닙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강 야구에서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요? 특히나 이제 젊은 MZ 세대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느낍니다. 저도 비주류죠. 네. 네, 사실 야구를 좋아하시는 그런 이 팬들께서는 저를 이제 많이 아셨지만은 일반 분들이 어떻게 야구를 접근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 어렵죠. 지금은 그냥 다닐 때도 우리 몬스터즈 뭐 이기나요, 지나요, 뭐 이걸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네.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몬스터즈 경기 예매하려면 한국 시리즈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진짜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서울 시리즈 MLB가 이제 개막전 열려가지고 네네. 그것도 뭐 한 8분 만에 매진 뭐 이러는데 최강 야구는 뭐 오픈하면 끝. 네, 그걸로 더 그거보다 더 빠른 예. 예매율을 보여주는 게 이 최강 야구죠. 그럼 선수들도 진짜 진심으로 임하겠네요. 진심이 단순히. 아니 우선적으로 이 방송이라는 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없어요. 마흔이 넘는 이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숨을 헉덕거리고 그게 만약에 느껴지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이런 관심을 받지 못했겠죠. 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면 상대팀이 고등학생 내지는 대학생이 많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김성 감독님 한 번씩 타격을 한 번씩 봐주더라고요. 그 짤 봤어요. 네, 그래서 클립 타격 봤어요. 봐주면 근데 그 친구가 열심히 커가지고 프로팀에 지명을 받아 입단을 해. 그러면 이제 팬들이 내가 아는 선수인데 저기서 이제 데뷔를 한다. 이러면 이제 점점 이제 선순환이 이뤄지고.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어쨌든 재용님이 좀 최강 야구를 챙겨 보셨듯이 반대로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비주류 경제학 저희 구독자라고 들었어요. 네. 특히 이제 NBA 대 MLB 에피소드를 되게 재밌게 네네. 봤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맞나요? 뭐 제가 이제 사실 올해 이 MLB 서울 시리즈를 제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이저리그 그런 이제 영상들을 찾아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메이저리그 뭐 경제가 어떻고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딱 짚어주시니까 눈이 딱 갔죠. 네네네. 재용 약간 네. 칭찬받아서 뿌듯하신 표정 같은데요. 그럼요. 저는 혹시나 저는 짚을까봐 야구 선수를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TV로는 많이 봤지만 저도 되게 신기하고 네. 메이저리그를 입문한 게 저는 이제 2000년 부근이에요. 그러시구나. 딱 이제 해설위원님 딱 그때 그러네요. 그맘때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활약했던. 데블레이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보스턴에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물론 아니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왜 이 옷을?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죄송합니다. 단순하게.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 마음속엔 레이스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템파베이가 있는 이 팀은 알동부라 그래가지고 네. 알동부. 보스턴 양키스 네. 두 팀이 진짜 엄청난 팀이기 때문에 템파베이를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너무 큰 네. 고래가 이렇게. 변두리. 네. 그런데 이제 팬이시니까 이상한 사람이지, 이상한 네. 사람.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주관이 확실하죠. 비주류 니값 했다. 네, 네. 근데 템파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지금은 알동부의 지구 순위를 바꾸고 있는 팀 템파거든요. 순위를 바꾸고 있다고요. 잘한다는 거죠, 계속.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최고 구속 이제 158km를 이제 던졌었던 그런 선수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힘 대 힘으로 붙는 그런 네, 힘. 직구 대 파워 스윙 네. 이렇게 붙는 야구가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MLB의 야구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막 오클랜드 뭐 템파 네. 이런 팀들이 오면서 이제 뭐 세이버 매트릭스 이런 네. 것들이 생기면서 야구가 지금은 완전 달라져 있어요. 음. 판을 완전히 흔들고 메이저리그의 트렌드를 바꾼 거죠. 맞아요. 메이저리그분의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보통 이제 단장이나 사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야구단에. 지금 다저스의 사장님이 원래 레이스의 단장님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때 야구 단장이 돼가지고 네. 그때만 해도 되게 자린고비였어. 그 한 푼 아끼려고 막 어떻게든 막 트레이드하고 막 사람들 막 연봉 협상하고 막 해가지고 하다가 그거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다저스로 LA로 갔는데 LA는 완전 부잣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잣집으로 가서 이제 내가 가난한 시절에 했던 그 시스템을 아. 부잣집에 채워놓고 거기서 부족한 건 돈으로 채우는 거지. 그러니까 LA가 지금 뭐 10년 연속인가 거의 뭐 절대 지지 않는 강팀을 만들어놨어요. 아, 그러니까 그 근원에는 템파베이에서 그럼요. 엄청난 그런. 지금의 다저스를 만든 건 템파베이였다. 아, 아이 그거 너무 확대해석인데. 그거 약간 문제될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예. 네. 무리를 일으켰어요. 왜냐면 다저스 팬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네. 예, 저 그 죄송합니다. 발언 조심하셔야 예, 돼요. 죄송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메이저리그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한국에서 열렸던 정규 시즌 경기인 것 같아요. 위원님한테는 정말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사실 제가 이거 중계를 하면서 울면 어떡하지?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 이게 우리가 이 찬호 형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메이저 1세들이 메이저를 이 도전을 했을 때만 해도 이거는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30년 만에 우리 눈앞에서 이 팬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왔다 하는 거에서 진짜 엄청난 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진짜. 그리고 호평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분명히 더 좋은 손님 맞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메이저리가 이렇게 좀 글로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월드 투어라는 그런 좀 이벤트를 개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막 영국에서는 축구장을 야구장 그 세팅으로 바꿔야 되는 막 그런 부분이라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메이저리그 입장에서는 사실은 돈을 너무 많이 태우는 거 아닌가? 이런 메이저리그가 쓰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초청을 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쿠팡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쿠팡이 쿠팡 플레이에서 송출을 하면서 이제 계약을 하고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도 자료로 나오는 건 대략 쿠팡이 그 이틀의 경기를 위해서 한 150억 원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MLB한테 100억 줬고, 그러면 그걸로 이제 두 경기의 매출은 얼추 될 테니까 그걸로 이제 구단들은 자신들 매출 이제 충당하고 그런 홍보 가치가 크다 보니까 현대차도 한 12억 정도 줬다 그러고 무키 베츠한테 아이오닉 차도 한 대 주고. 맞아요. 개막 전에 첫 홈런을 네. 치면은 받는 선수가 누구냐 우리도 이제 중계하면서 했는데 네. 무키 배치가 쳤어요. 예. 그러니까 막 엄청난 수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막 축구팀들 유럽의 축구팀들 같은 비시즌에 그냥 이벤트 경기로 그렇게 막 몇백억씩 받고 가니까 네네네. 그건 수익이 맞는데 네. 메이저리그는 자기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고 온 거니까 엄청난 추가 수익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무국 입장에서 이제 푸시를 한 거죠. 이제 이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MLB는 엄청난 수익은 아니지만 적자일 리는 없다. 어쨌든 이 메이저리그의 좀 글로벌 외연 확장이 어쨌든 메이저리그 자체의 성장 이런 거에 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 투어들이 네, 이 투어들이 메이저가 뭔지 그래도 보시게 되시죠 기사래도. 그렇죠. 우리 네. 고척 예를 스카이돔에서 들면, 네, 뭐 그 입국하는 장면 자체가 그 일간지 일면 기사로 나오기도 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저는 그 효과라고 봐요. 아. 벌써부터.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야구 보는 거랑 음. 아 그때 봤던 얘가 오타니구나라고 하는 거랑은 이제 입문하는 어떤 난이도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 무키 배치가 한국 차를 가져갔대 뭐 네. 이런 거 자체가. 아이오닉을 더현대에서 혼납했대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은 이제 입문자들을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비주얼 경제학 시즌 2 첫 번째 주제부터 사실 재웅님이 신난 게 너무 네. 느껴지는데요. 거의 1년 만에 이제 본업인 야구를 이제 네. 보시는 거잖아요. 네. 준비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숫자를 보셨을 텐데 네. 작년 방송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라지거나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나요? 근데 뭐 그러니까 티징을 하자면 이제 야구 자체가 한국 야구든 미국 야구든 뭐 NBA든 모든 스포츠가 작년에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나요? 대부분 다 코로나 이전 아니면 그 전전에 제일 좋았던 시절의 관중 수나 매출액을 다 기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가 이 만남의 그 가치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하는 그 스포츠라는 매력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지금 세상에는 더 귀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이제 NBA, 이제 MLB에 이어서 미식축구 리그, NFL 자료까지 저희가 들여다볼 거잖아요. 네. 내용을 좀 티징해 보신다면? 아 NFL은 진짜
돈을 진짜 잘 벌어요. 잘 벌어요. 미쳤어요. 미쳤어. 그러니까 NBA도 잘 벌고 뭐 MLB도 잘 벌지만 네네. 약간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뭐 골든 스테이트 귀엽네. 약간 이런 느낌. 댓글에서도 야 NFL 없이 둘이서 싸워봐야 무슨 재미냐, 무슨 네, 맞아요. 의미가 있냐, 약간 그런 댓글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실제로 NFL이 진짜 재무적으로 보면 진짜 최고이긴 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비주류 경제학 사이드 A에서는 메이저리그 MLB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시리즈 오타니 열풍 같은 얘기가 부쩍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가 과연 상승세인지 진짜 미국의 근본 스포츠가 맞는지 숫자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그 다른 스포츠랑 비교하기 전에 메이저리그만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메이저리그의 미국 현지 인기 여전히 상승세인지 아니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지 어떻게 보세요? 현장은요 인기팀은 여전히 많아요. 네. 네. 뭐 다저스나 뭐 보스턴 양키스 네. 뭐 샌프란시스코 네. 뭐 이런데 항상 만석이었어요. 네, 만석.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도 몇 년 연속으로 만석. 심지어 보스턴은 자석 점유율이 103%였어요. 그래요? 서서 봐 사람들이 막. 왜냐하면 네네. 정기 결제도 있고 그때 끌고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빅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 이게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특히나 이제 그 위기다, 그러니까 하락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의 대부분이 이제 Z 세대들,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어린 세대들이 이 야구로 유입이 안 된다. 좀 이런 근거가 있잖아요. 재영님이 보시기에 MLB 시청자층에서 젊은 세대만 따로 발라서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사실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기사를 좀 찾아보면 작년에 이제 시청 시간이 한 9% 정도 늘었다고 해요. 시청 시간이 늘었어요. 굉장히 뭐 9%는 상당히 큰 시간이거든요. 9%가 늘었는데 그 중에 18세에서 24세는 작년 시즌 동안 16%가 증가했다. 즉 전체 성장세보다 젊은 층이 더 많이 증가를 했다. 그 말이 표현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피치클락 도입하면서 MLB가 거의 경기 시간이 거의 30분 가까이 단축이 돼요. 정확히는 아마 24분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뭐 모자도 한번 벗었다가 땅도 한번 닦았다가 뭐 장갑도 꼈다가 막 하다가 이제 막 짜증 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바로 던지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딴 거를 못 하고 계속 보게 돼요. 지금 재용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나는 선수가 딱 한 명 있어요. 노마 가르시아 파라라고 예전 이 보스턴에서 굉장히 좀 유명했었고 저도 이제 팀메이트였거든요. 근데 피곤해. 지금 장갑 이거를 장갑을 20몇 번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 시간은 몇 초였을까? 과연 이게 좀 생각이 유명했어. 노마가르시아파라 너무 유명했죠. 투수 입장에서 그렇게 막 장갑 벗고 하는 타자 만나면 마음이 어떠세요? 근데 그런 유명한 타자가 나오면 그 선수한테 맞춰줘야죠. 제가 어필을 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내가 감히 노마한테? 막 그래 천천히 하렴. 나는 준비를 하고 네가 들어서면 내가 던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피치클락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막 옛날에는 이제 막 그 수비 시프트라고 해서 통계 자료를 통해 저 선수가 어떤 쪽에 타구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막 선수들을 막 내야수를 원래 4명인데 막 5명씩 넣고. 근데 그럼 뭐가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정말 잘 치는 선수도 그걸 뚫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통계를. 너무 스트레스 받죠. 진짜 막 그 템파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요? 템파가 좀 많이 원흉이에요. 통계 야구의 원흉이에요. 막 템파가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랬지만 이제는 이제 그래도 그렇게는 하지 말라. 자리를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인플레이라고 하는데요. 공이 굴러서 그 필드 안에서 굴러가서 선수들이 뛰고 잡고 던지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좀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위원님이 궁금해하셨다고 하는 그 숫자상에서 메이저리그의 인기 혹은 재무적인 상황의 변화가 어떤지 재용님이 좀 이야기해주실 차례인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의 작년 재무 성적은 좀 어떤가요? 메이저리그는 작년에 좋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관중 수가 모든 거를 말하기 때문에 관중 수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에 이제 6,450만 명이 들어왔었는데요. 전체 30개 구단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작년 23년에는 7,070만 명이 왔어요. 7,070만 명. 그러니까 1년에 62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엄청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2017년 수준이랑 비슷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락세를 겪기 전 그 시점 피크 타임까지 거의 이제 동일하게 온 거예요. 확실히 하락세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좀 있네요. 하락세 아니에요. 상승세입니다. 요즘 야구 재밌어요. 나만 그런가?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야구만 떼놓으면 그렇지만 네. 이제 항상 비교되는 게 이제 NBA잖아요. 네. NBA가 너무 급상승하고 그쵸. 있다. 역전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저희가 작년에 있었는데 네, 물론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2023 시즌 이제 NBA 매출만 보면은 105억 달러. 105억 달러. 그러니까 그 전이 이제 한 100억 달러. 그러니까 5억 달러가 는 거예요. 1년에 한 5천억 늘어 한 5% 정도 성장을 했어요. 네네. NBA도. NBA도. 그러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약 성장률이 가파르니까 작년에 얘기할 때 네네. 그럼 MLB가 이제 성장률이 높은 NBA한테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MLB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MLB도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5억 불 늘었다고 했잖아요. NBA는. 네네. MLB는 8억 불 늘었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아직 더, 아직 예. 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야구가 더 조금 더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성장률이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네요. 제가 볼 때 NBA는 이제 피크를 찍었어요. 아 피크를 찍었어요. 네, 이제 스테판 커리와 이제 르브론 그치, 왜냐면 이제 제임스가. 르브론 두 분이 많이 오래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이상의 스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올라가긴 쉽지 않을 거다. 어쩝니다. 출상으로 저는 NBA도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네. 그러니까 NBA가 결국엔 메이저리그를 넘기는 좀 어려울까요? 왜냐, 그러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NBA는 당연히 정말 재밌는 리그인데 선수의 비중이 되게 큰 리그고 선수의 역할이 너무 커요. 예, MLB도 당연히 선수의 비중이 큰데 그래봐야 한 24명, 26명 중에 한 명, 40명 중에 한 명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야구가 길게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인 스포츠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런 뭔가 이렇게 악습이라고 해야 되죠. 계속 좀 혁신적으로 폐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야구는 특히 메이저리그는 더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긴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각 구단마다 이 펼치는 그런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 쌓아가는 게 이 MLB입니다. 그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할아버지가 보셨던 이 공간에서 내가 같이 보고 할아버지와 이 손을 잡고 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MLB는 계속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메이저리그와 NBA를 가볍게 비교해봤는데요. 작년 에피소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NBA랑 메이저리그 둘 다 NFL에는 상대가 안 된다. 약간 이런 의견 진짜 통하는지? 저는 통한다고 봐요. 그 정도로 NFL에 저는 현역 생활을 했을 때도 이 NFL을 이 열리는 경기는요 선수들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야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요? 야구 선수, 농구 그쵸. 선수 뭐 다. 아 진짜로요? 이거는 그쵸. 선수들한테도 인기가 가장 좋은 맞아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렇게 NFL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문화라는 건 뭐고 NFL 문화라는 건 뭐길래 그렇게 미국에서 위상이 다르죠? 그냥 뭐 메이저리그 야구는 매일 볼 수 있는 그런 이 야구 162경기를 매일 볼 수 있는 이런 야구라고 그러면 NFL 자체는 지금 16경기인가요? 그렇죠. 17경기 요즘에 7경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슈퍼볼까지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적은 그래서 네네. 이게 한 경기에 몰입해서 보는 이 시청자 수가 엄청나고 팬들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중계할 때도 월드 시리즈 빅매치 뭐 이런 경기들보다 NCAA 대학리그. 대학 예. 그 풋볼이 더 야구 시청률보다 높은 경우도 와. 야구 굉장히 월드 시리즈보다 대학리그 결승이 더 인기 있는. 그래서 진짜 그런 걸 보면은 이 미국 사회에서 느끼는 이 NFL의 그런 인기는 뭐 선수들도 다 공감하고 리스펙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약간 이제 모르겠어요. 뭐 마초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힘 대 힘, 근육 대 근육. 약간 이제 짐승 대 짐승. 네. 아까 예전에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에 그 강속구와 이제 홈런 타자와의 맞아요. 대결처럼 진짜 그런 그 도파민이 미친 듯이 흐르는 그 힘 대 힘 대 힘의 대결에 열광하는 문화가 큽니다. 뭐 말씀 들어보면 대략 감이 잡히지만 이제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 네. NFL의 위상이 어떤지 네. 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NFL의 매출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NBA도 빠르게 매출 늘고 MLB도 매출 느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01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MLB 매출이 35억 달러였어요. 네, 35억 달러.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NFL이 한 33% 높은 42억 달러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최근에 이제 2022년, 이제 23년 시즌은 아직 이제 NFL은 공시가 안 돼가지고 2022년 기준으로 보는 NFL이 이제 MLB보다 72% 높습니다. 와, 더 그래요. 벌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NFL은 경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네네. 경기당 매출로 제가 X를 해서 나눠봤지. 네. 나눠보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경기당 58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경기당 매출액이 한 그냥 평균적으로 58억 정도 나오겠구나 하는데 NFL은 평균적으로
889억 원. 한 경기당이요? 15배. 와. 네. 차원이 다르다. 아 진짜 차원이 다르네요. 네, 미쳤죠. 마지막으로 개별 구단끼리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NFL, MLB, NBA 네. 대표 구단들의 재무제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개별 회사들이 아무래도 주식 회사도 아니고 상장사도 아니라서 재무제표를 별도로 공시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포브스가 항상 매년 그 자료를 공시를 해요. 포브스에서. 네, 포브스에서.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농구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골든 스테이트 커리가 있는 곳이죠. 네. 네. 야구는 양키스. 양키스 가치 1위. 어. 구단 가치 1위. 풋볼은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렇죠. 네, 텍사스에 있는 한번 보면은 매출액으로 따지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7억 6,500만 달러, 양키스가 6억 7,900만 달러,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11억 3,500만 달러.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네네. 사실 제일 놀라운 건 영업이익에 있어요. 영업이익이요? 사실 양키스는 돈을 많이 써요. 그렇죠. 네, 왜냐면 선수단도 많고 다 비싸. 그리고 양키스는 이미 수년째 사치세라는 걸 내요. 사치세. 네,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가 돈 조금 쓰면은 뉴욕에서 완전 폭동이 일어납니다. 많이 써요. 그래서 뉴욕은 6억 7,900만 달러의 매출을 내지만 영업이익은 210만 달러밖에 안 이건 나요. 아무것도 안 남기는 수준 아니에요? 뉴욕은 똔똔.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매출액이 11억 3,500만 달러인데 영업이익이 5억 4천만 달러.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한 40%가 넘는. NBA가 뛰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메이저리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천상계 농구가 지금 1등이냐 야구가 1등이냐 그거는 이제 인간계 1등을 논하는 인간계끼리서, 거고 네. 신계 1등은 이제 풋볼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잘 노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 NBA는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제 사라지면 이제 좀 하락을 걱정하고 뭐 MLB는 뭐 기우이긴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안 들어온다 이런 게 걱정인 것 같은데 NFL은 그런 걱정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계속 들어오고 없죠. 스타 플레이어는 계속 나오고 그리고 네. 이게 뭐 최고의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어요. NFL 풋볼은 풋볼은 부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쿼터백 네네네. 이 뭐 톰 브레디, 음. 톰 브레디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진짜 전설적인 선수거든요. 그 다음을 이어받는 선수가 이제 마홈스라고 이번에 이 캔자스 시티의 이 선수의 네. 활약에 또 주목받는 거고, 우리가 쿼터백 같은 경우는 좀 이 생명이 계속 이제 물이 엄청나게 계속 빠르거든요. 빨라요. 속도감이 있는. 그만큼 유입되는 인재도 많으니까 이제 순환도 더 잘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숫자를 통틀어서 사실은 MLB가 NFL에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재용님이 보시기에 네. 뭐 재무덕후 입장에서 네. 메이저리그만의 매력, NFL보다 이건 낫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뭐라 그러지 이벤트만 하고 살 수는 없는 아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따질 수 없죠. 예. 사람이 이게 뭐 도파민만 먹고 살면은 사람이 미쳐요. 네네. 나물도 좀 먹고 사람이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밥도 먹고 나물도 먹고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를 먹어야 고기가 맛있구나 하지. 약간 그런 관계라고 봐요. 이거는 생활, 네. 이건 이벤트. 이거는 슴슴한 맛. 인생에 둘 다 필요한 거다. 둘 다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이저리그를 중심으로 NBA와 NFL까지 다양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면은 이 세 리그 중에 어느 곳도 멈춰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NBA는 말씀하신 것처럼 막 쇼폼 혹은 뭐 그쵸. 패션 영역에서 Z 세대들한테 끊임없이 이제 어필하고 있고, MLB는 진짜 경기의 룰을 이제 바꾸면서까지도 재밌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 NFL은 뭐 원래 잘 됐고. 수많은 그러니까 스포츠는 어쨌든 만들어진 컨텐츠가 대체하기는 좀 어려운 드라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스포츠 리그들은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 성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단어 굉장히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쓰셔도 됩니다. 네. 비주류 경제학 사이드 A에서는 김선우 해설위원님과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실컷 해봤는데요. 마무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저 같은 머글들이 많으실 텐데 메이저리그에 관심 한번 가져봐라 라고 좀 영업을 해보신다면 뭐라고 영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이정우 선수가 이 갖고 초반이지만 엄청납니다. 기세가 난리가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서부지구가 우리 국내 팬들한테 이슈가 될 수 있는 그 리그에 주축 선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샌디에고에도 있고 샌프란에도 있고 다저스에도 뭐 오타니도 있고. 네, 그리고 네. 시간대가 너무 좋아요. 시간대. 서부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아침 시간이거든요. 또 마침 이정우 선수가 간 팀이 빅클럽에다가 최고의 라이벌 전을 치르는 게 이 다저스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좀 MLB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입문하기 너무 좋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너무 있네요. 좋은 그런 상황. 오늘 비주류 경제학 사이드 A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사이드 B에서는 드디어 국내 프로야구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